한 권의 책으로 성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평범한 사람은 최상위 부유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무언가 유별나고 특별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부자들을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로 여긴다. 이 추정은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다. 부자들이 부유한 이유는 부의 마인드셋, 즉 부유한 마음을 철저히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부유한 마음은 남이 빼앗을 수도 훔칠 수도 없다. 그들은 파산해도 다시 일어나서 부를 이룬다.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해는 그들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다. 반면 보통 사람들의 잠재의식에는 잘못된 정보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차이만 빼면 부자들도 다른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 부자들도 일하고 웃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기복과 부침을 겪는다. 그들에게도 하루는 정확히 24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대부분은 별일 없이 보내지만 부자들은 놀라운 일을 해낸다. 그럼 무엇이 다른 걸까?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것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지의 차이다. 보이는 대로 믿는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경구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이 문장은 삶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믿지 않는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대변할 뿐이다. 이 경구는 당신이 코앞의 것들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관점은 당신의 상상력과 직관과 창의성이 가진 방대하고 무한한 힘을 무시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을 평생 반복적으로 듣는다. 하도 들어온 탓에 이 문장은 우리의 사고 회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른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이 경구가 사실과 정반대라는 것을 안다. 즉,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인다. 원하는 것을 보려면 그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당신이 성취하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유한 사람들은 믿는 대로 보인다는 신조를 따른다. 당신과 억만장자를 나누는 유일한 차이는 부유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그 마인드셋의 초석은 믿음이다. 부자들은 돈이 덤빈다는 표현을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들의 인생에 돈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들이 부를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목표를 흐리는 의심 따위는 없다. 어떤 것도 그들을 머뭇대거나 주저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에 보이는 것은 성공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들에게는 오지 않은 기회를 끌어당겼고 남들은 보지 못한 해법을 볼 수 있었다. 성공을 당연시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무언가 특별한 재간이나 육감을 타고났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그들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단순하다. 쉽지 않을 뿐이다. 이 과정이 어려운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마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친다. 학교에 가고 기술을 배우고 직장을 얻고 자립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한다. 나는 이 비율이 돈 버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과 같다고 본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잡고 물어보자. 돈 버는 방법을 아세요? 그러면 100명 중 99명에게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돈 버는 방법이야 당연히 알죠. 매일 돈 벌러 다니잖아요. 하지만 이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직장을 얻고 생계를 잇는 것이다. 돈벌이와 밥벌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인구 전체 중 오직 소수만이 돈 버는 방법을 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학교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돈을 세는 방법이다. 우리는 가계부의 대차 대조표와 그래프와 차트를 작성하고 마지막 한 푼까지 기록한다. 하지만 경제학 박사 학위가 있어도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그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우리를 직장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한다. 우리의 마음은 직장 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프로그래밍이 된다. 학교는 우리에게 그것이 안전한 경로라고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친다.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말한다. 나에게도 기술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라고 했던 선생님이 있었다. 그러면 평생 굶을 일은 없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우선 나는 기계 다루는 일을 싫어한다. 그리고 그 일에 소질이 전혀 없다. 한 번은 기계를 잘못 따라서 손가락이 잘릴 뻔한 적도 있다. 그 부위가 지금도 아프다. 덧붙이자면 일에서 버는 것은 최악의 돈 버는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불안정한 방법이기도 하다. 열심히 일하라. 한 우물을 파라. 그러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말이다. 글쎄, 과연 그럴까? 사실 우리 대부분이 받는 것은 어느 날 출근해서 더는 자신의 출입카드로 사무실 문이 열리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뿐이다. 그렇다. 직장인은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 수십 년간 몸바쳐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소정의 고용해지 위로금뿐이다. 일자리에 안정성이란 없다. 일자리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안정성은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 안정성은 거기서 찾아야 한다. 안정성이 일자리에 있다고 믿다가 일자리를 잃으면 삶의 의욕이 완전히 꺾이고 만다. 모든 걸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법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의식하고 내면의 프로그래밍을 바꾸는 것이다. 대개 사람은 자기가 기존에 하던 일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는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감추려 들면 쉽게 감출 수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이런 심리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같은 어이없는 말들이 생겨난다. 이런 말은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하는 변명일 뿐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변명을 버리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의식이 확장되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1년에 5만 달러를 벌고 싶어서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것이 아니다. 한 달에 5만 달러를 버는 방법을 깨닫지 못해서 1년에 5만 달러밖에 벌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의식의 지평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 넓힐수록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부자들에게는 이미 이런 의식이 있다. 그들과 같은 의식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자들에게는 왜 그것이 있는지, 그것이 왜 성공에 이르는 열쇠인지 알아야 한다. 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지혜를 들으려는 의욕이 있다는 것이다. 남의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알다시피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 교감을 필요로 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와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그러나 남의 조언을 따르기 전에 막상 그들의 인생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남의 조언을 따를 때 그 이유가 상대가 성공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품은 감정적 믿음 때문일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검증된 사실만 골라 믿을 필요가 있다. 당신 안에는 부에 이르는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 먼저 자신을 믿고 그런 경로를 앞서 밟아본 사람들을 찾아 여정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또한 비판론자와 비관론자의 지적은 흘려들어야 한다. 당신의 꿈이 비현실적이고 당신의 목표가 허황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믿는다라는 논리는 우리를 딱 보이는 것만큼의 삶, 오직 현실 인식에 기반한 삶으로 밀어넣을 뿐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삶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 약속하자. 먼저 자신의 목소리에 따르겠다고.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기회가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도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어지럽게 지축을 흔들며 다가와 번쩍이며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회라고 쓴 거대한 네온사인 간판이 나타나서 눈부시게 빛나는 화살표로 길을 알려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기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 기회는 우리 각각의 곁을 매일 스쳐 지나간다. 나는 이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안다. 때로 기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들려오는 속삭임이다. 부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도 일관되게 행동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패배와 실패마저 장애가 아닌 기회로 본다. 머릿속으로 성공한 사람 몇몇을 떠올려 보자. 그들의 이력서가 처음부터 화려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해고와 중퇴로 어수선한 경우가 많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영원히 침몰했을 법한 엄청난 비극에 처했던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들은 시련을 응해야 할 도전으로 붙잡아야 할 기회로 보았다. 아니, 그렇게 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역경을 이기고 번영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부가 하룻밤새에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다.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부에는 대개 위험이 따른다. 부유한 마음을 개발하기 전에 부자가 되는 경우 그 부를 금세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 몇 년 만에 무일푼이 된 복권 당첨자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고 돈방석에 앉아서 흥청망청 살다가 이른 나이에 돈을 탕진한 뒤 재기하지 못하고 여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부유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는 돈에 대한 집착과 강박에서 마음을 영원히 해방해줄 지속적인 부를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나는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대부분은 그 방법이 마치 세상 여기저기에 돌아다니고 있으며 추적하여 사로잡고 묶어둘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부는 우리 안에 있다. 누구에게나 각자 좋아하는 일이 있다. 좋아하는 일이란 아무 금전적 대가가 없어도 기꺼이 행복하게 할 법한 일들을 말한다. 놀라지 마시라. 부자들이 하는 일이 딱 그런 일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 그들이 버는 돈은 꿈을 따른 데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돈 자체는 그들의 꿈이 아니다. 우리는 제각기 타고난 적성이 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적성을 펼칠 방법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성공과 책임이 함께 간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핑계를 대지 않는다. 그들은 행동에 옮긴다.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제품을 파는 같은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힘겹게 사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본다. 주어진 상황이 같을 때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이루는지는 전적으로 각자에게 달려있다. 잠재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배워왔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헛소리다. 누구나 완벽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부자라고 해서 초인적인 천재는 아니다. 누구나 부를 이룰 수 있다. 빈부는 다만 기량 개발의 문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잠재력 부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수없이 설명해도 당신이 내 설명을 수없이 읽고 들어도 소용없다. 당신이 이를 진심으로 믿기 전까지 당신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믿는 대로 보인다. 이것이 진실이다. 당신이 스스로 수용하기 전에는 어떤 진전도 이루기 어렵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인드셋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부를 원한다. 하지만 부의 성취를 가로막는 마인드셋을 가졌을 수 있다. 자신에게 솔직할 준비가 되었다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자기 내면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질문을 던져보겠다. 당신은 사람들과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한가? 아니면 금기를 입에 올릴 때처럼 불안한가? 돈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애써 별일 아닌 척 넘기는 편인가? 이런 화제가 민망하고 불편한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돈 이야기가 달갑지 않다. 우리 중 극소수만이 본인이 원하는 자산 수준에 올라 있거나 그 수준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믿으면 보게 된다. 부유한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하는 태도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돈 이야기를 매우 편하게 생각한다. 그들에게 돈은 인생의 다른 관심사들과 하등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여느 관심거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돈을 논한다. 그들은 돈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흐르게 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교환한다. 이 교환은 종종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소득 다각화로 이어지고 이는 그들의 부를 더욱 증대한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돈 이야기에 감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이 불편해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많이 일하고 가족과 멀어지는 등 원치 않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자유를 포기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부유한 삶과 정반대의 삶이다. 기억하자.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다. 부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유한 삶의 목표는 자유다. 그 자유는 당신의 손에 강력한 힘을 쥐어준다. 원하는 삶을 선택할 힘을. 오늘 서리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밥 프록터 지음, 이재경 옮김, 조성희 감수, 윌북 출판 밥 프록터 부의 원리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주인공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전설적 자기계발 구루이자 성공 철학의 대가로 자리매김한 저자가 2022년 세상을 떠나기 전 평생을 연구한 부의 공식을 담은 책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부의 원리를 독학한 뒤 성공 철학의 전설과 같은 인물이 된 저자는 부의 창출의 열쇠 중 하나는 돈이 목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부의 창출은 돈에 집중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 권의 책과 함께 부의 원리에 관한 힌트를 발견한 시간,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앞날이 더욱 풍족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